안녕하십니까? 아로마 테라피 오늘이 벌써 3주차 강의가 되네요. 예, 3주차 강의 3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내용은 아로마 테라피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이러한 효과를 갖다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로마 테라피. 앞에서 우리 정의 시간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던 바와 같이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것은 향 또는 향료라고 하는 의미의 아로마하고 치료 또는 치유라고 하는 의미의 테라피의 합성어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향을 이용한 치료법 또는 향기요법,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바로 오늘은 그러한 향기요법, 향을 통한 치료의 그런 효과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바로 파피루스에 그려진, 우리 아로마 테라피는 앞에서 아로마 테라피에 대한 역사 이런 것들도 잠깐 살펴봤었는데요. 굉장히 오래전에 고대 이집트라든가 또 고대 중국, 고대 인도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몇천 년 전부터 이런 아로마, 즉 향을 갖다 굉장히 실생활에 활용했었던 걸로, 그러한 그 역사적인 기록들,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이 그림은 바로 파피루스에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신에게 어떤 제사를 하거나 이럴 때 제물을 바치거나 할 때, 그럴 때 이미 이 그림에서 보시면 오른쪽 손의 밑에 쪽에 들고 있는 용기죠. 저 용기가 향료를 그래서 향료를 갖다 붓는 그러한 이제 그림이기 때문에, 저런 그림을 통해서도 이미 이 시대 어떤 제사라든가, 그쵸? 또는 신전에 제를 갖다 올리거나 이럴 때, 또는 이제 왕이죠. 왕에게 어떤 이제 예를 올리고 그럴 때 향료를 갖다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유 효과? 이 치유 효과라는 것이 어떤 생리적인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또 감성적인 이런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됐었겠구나, 응용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향을 이용한 치료, 향기 치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로마 테라피의 효과는 앞에서 우리가 정의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요. 아로마 테라피는 특히 그때 사용하게 되는 물질이 우리 식물의 정유입니다. 식물의 다양한 부분으로부터 추출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이제 정유인 것이죠. 꽃을 이용해서 추출하거나, 또는 줄기, 또는 잎사귀, 또는 과일의 껍데기라든가 과일 등등의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부터 이제 정유, 에센셜 오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정유를 갖다가 이제 추출해서 그 정유를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아로마 테라피에서는 이 정유를 사용함으로써 신체적으로, 또 그리고 이 마음, 또 그리고 감성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러한 내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굉장히 다양한 요소인, 즉 신체뿐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신체뿐만이 아니라 마음이라든가 감성이라든가 정신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러한 치료 효과를 갖다가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통합적인 치료라고 하는 의미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인적 요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holistic therapy. 여기에 스펠이 하나 잘못됐네요. 그렇죠? 테라피의 테라피 HY인데 전인적 요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홀리스틱 테라피. 그래서 요거는 신체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신체적 건강, 그리고 어떤 마음 또는 감성, 정신적인 부분의 감성적 건강, 이런 것들의 상호 연관성을 갖다가 바로 이 전인적 요법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특히 감성적 건강을 신체 건강의 시작점이라고 또는 그와 동일시하는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이 아로마 테라피의 효과는 최근에는 홀리스틱 테라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독일의 학자인 크루트 슈나우벨트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를 정신과 감정 그리고 몸과 영혼 이것을 갖다가 분리를 하는 따로따로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을 갖다 통합해서 그래서 활용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 즉 정신과 감정, 몸과 영혼을 갖다가 영혼이 분리가 되는 이러한 부분을 갖다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그러한 이제 효과를 갖다 거둘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을 아로마 테라피의 첫 번째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로마 테라피는 정신과 감정 또는 몸과 영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따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상생하면서 통합적으로 다루게 되는 그러한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로마 테라피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로마 테라피 바로 이렇게 전인적인 요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러한 전인적인 요법 요거는 몇 가지 우리 신체에 적용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뽑는 것이 먼저 호흡기를 통해서 즉 흡입을 통한 아로마 향을 갖다가 향기를 흡입을 통해서 그럼으로써 전해지는 효과. 두 번째는 뭐냐면 피부, 신체 외부에 있는 피부를 통해서 전해지는 효과.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입을 통해서 직접 섭취를 함으로써 전해지는 효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은 몸속으로 직접 주입을 해서 그래서 얻어지는 효과.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이제 분리를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과정에 첫 번째로 호흡기를 통한 작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다면요. 예. 이 아로마 성분들, 향기 성분을 갖다 이제 코로 흡입을 하게 되면 하고 흡입을 하잖아요. 그쵸? 흡입을 하게 되면 먼저 이제 코에 있는 점막을 갖다 이제 거쳐서 갈 거예요. 코 점막에는 그 안쪽에 뭐가 있게 되냐면은 후각세포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겠죠. 이 후각세포를 통해서 후각의 신경을 갖다 거치게 되고 그 후각신경을 통해서 이제 이 대뇌로 이제 전달이 되게 되는데 바로 이 대뇌에 있는 변연계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 변연계라고 하는 대뇌에 있는 변연계라고 하는 것은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의 두뇌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긴 부분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변연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관장을 하느냐? 소화계도 관장을 하고 생식계 이런 것들을 갖다가 관장하는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본능적인 그런 부분을 관장을 하는 것이 변연계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향을 갖다 코로 흡입을 하게 되면은 점막에 있는 후각세포를 거쳐서 후각신경 그리고 변연계까지 가게 되는데 이 변연계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소화계, 생식계와 같은 아주 우리 생리적인 측면에서의 가장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부분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렇듯 후각신경에 의해서 자극을 받게 된 변연계는 또 이제 어디를 갖다 자극을 하게 되냐면 시상하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극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상하부가 다시 뇌하수체를 갖다 자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뇌하수체는 바로 이제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우리 자율신경계라든가 호르몬계라든가 면역계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전부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상하부와 같이 그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러한 변연계의 명령을 따라서 결국은 뇌하수체
그리고 이런 것들을 거쳐서 소화계, 생식계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 소화계, 생식계에 작용을 하게 되는 호르몬 이런 것들을 분비를 하거나 또는 식욕 또는 성욕과 같은 인간의 원초적인 그런 욕구들, 본능 이런 부분에 이제 변화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향기를 흡입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효과를 갖다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흡입된 이러한 모든 향기 성분들, 아로마 성분들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폐를 통해서, 그쵸? 호흡을 통한 폐를 통해서 폐포를 갖다가 걸쳐가지고, 그쵸?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허파꽈리라고 하죠. 폐포를 통해서 혈관으로 이 이제 향기 성분이 흡수가 되면서 그러면서 체내의 중요한 장기들에게도 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그러한 이제 효과를 갖다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호흡기를 통한 작용들이 굉장히 이렇게 포괄적으로 굉장히 폭넓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호흡기를 통한 작용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림으로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직접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꽃을 갖다 이제 표현을 했지만 꽃뿐만이 아니라 식물의 다양한 부위로부터 우리가 향기 성분을 추출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향기 성분은 호흡을 통해서 코로 들이신 호흡을 통해서 바로 점막에 존재하게 되는 후각세포를 자극하게 되고 그 후각세포는 다시 후각신경을 갖다 거쳐가지고 대뇌에 있는 변연계, 변연계에서는 또 대뇌 변연계는 역시 이제 자율신경계, 그쵸? 내분비계 이런 데까지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체내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후각세포를 통해서 변연계로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접 폐까지 들어가서 이 허파에 있는 허파꽈리라고 하는 폐포죠. 폐포를 통해서 그래서 혈액 속에 녹아 들어가게 되고 이 혈액은 우리 몸을 갖다 전부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각종 장기라든가 이런 데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굉장히 이 호흡을 통한 그런 효과들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피부를 통한 작용이에요. 피부를 통해서 이제 향기 성분을 이용해서 피부를 통해서 마사지를 한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또는 목욕을 한다라든가 또는 스포를 갖다가 이제 한다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제 영향을 미치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가 처치를 하게 되는데 피부를 통한 작용 중에서 먼저 마사지입니다. 즉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직접적으로 바로 하게 되면은 조금 피부에 트러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희석을 해서 사용한다고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희석을 합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캐리어 오일이라고 하는 것에다 이제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아로마 오일의 피부를 통한 흡수의 대표적인 그런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뽑는 마사지인 것이죠. 바로 요 마사지를 통해서는 오일의 피부 흡수와 더불어서 또 오일을 갖다 피부를 통해서 마사지를 하는 과정에서 그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 또 뭐예요? 코를 통해서 흡입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쵸? 코 점막을 통해서 또 어디에요? 변연계까지 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방향요법을 병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마사지를 통하는 것이. 바로 이런 아로마 오일은 미세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부를 통과하기가 쉽습니다. 피부에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피부에 이제 존재하는 장벽들, 피부 장벽들이죠, 그렇죠? 이런 이제 장벽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틈 사이를 갖다 비집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피부를 통과를 쉽게 할 수 있고 피부의 장벽에 그 이제 공간 이것보다는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또 이게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는 것이
오일 성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피부에 존재하는 피질이라든가 이런 지방 물질이 쉽게 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의 지질과도 굉장히 친숙한 그러한 이제 성질을 갖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피부를 통해서 아로마 오일은 특히 모공이라든가 땀샘이라든가 또 각질증을 갖다가 이제 통과를 해서 진피까지 이제 이르게 되고요. 또 진피를 갖다가 이제 거쳐서 진피 하부에 있는 모세혈관, 지질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같이 존재하게 되는 모세혈관 그리고 림프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신을 갖다 이제 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마사지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피부를 통해서 각질층을 통과를 하고 진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에 모세혈관 또 림프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전신을 순환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갖다 이제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특히 이제 마사지를 하면서 그때 이제 느끼게 되는 자극, 이 자극은 아로마 오일의 침투를 갖다 좀 더 촉진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사지 할 때 그냥 두드리거나 이렇게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밀어 올리거나 또는 밀어 내리거나, 그렇죠? 굉장히 마찰도 이제 주게 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은 림프의 순환 이런 것들을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체내로 흡수가 된 아로마 오일의 성분들은 체내에 남지는 않고요. 소변이라든가 땀이라든가 또는 폐를 통한 호흡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체외로 또 이제 배출을 하게 돼요. 보통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 마사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피부를 통해서 이제 흡수된 그런 아로마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는 5시간 내지 6시간이 지나면 그 오일이 가지고 있는 성분의 대부분이 몸에 남아 있지 않고 이제 배출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갖다 보이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피부를 통한 작용 중에 마사지만 있느냐? 마사지 하는 방법은 뭐 그림으로 치면 이렇게 이제 마사지 그림을 갖다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전신 쪽에 이제 마사지지만 얼굴 같은 경우도 이제 마사지를 또 하고 그러죠. 이제 다양한 부위를 갖다 이제 마사지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피부를 통한 작용 중에 두 번째로 목욕을 갖다 들을 수가 있어요. 목욕은 우리가 이제 욕조에다가 몸을 갖다 푹 담그게 되는데 욕조에다 몸을 어느 정도 담그냐에 따라서 전신욕이냐 반신욕이냐 좌욕이냐 또는 팔꿈치욕이냐 수욕이냐 또는 족욕이냐 이렇게 나눠지죠. 전신욕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죠? 전신욕은 이렇게 목 부위까지 그렇죠? 가슴 위에 목 부위 가까운 데까지 푹 이렇게 욕조에다가 담그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방식을 갖다 우리가 전신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신욕 이외에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반신욕 주로 허리 부위 정도까지 인체 하체를 갖다가 주로 이렇게 담가서 그래서 그 피부를 통해서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 흡수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러한 아로마 에센셜 오일에 의한 자극도 받게 되고 또 목욕도 앞에서 호흡을 마사지를 통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 욕조 안에다가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갖다 이제 풀어서 그래서 그때 그 향기 이런 것들을 호흡을 통해서 또 마찬가지 흡입을 하기 때문에요. 그러한 효과, 방향 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반신욕 뿐만이 아니라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좌욕, 엉덩이 부분을 주로 이제 담그게 되는 좌욕. 좌욕은 좌욕기가 또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좌욕이 있고요. 또 아까 잠깐 보셨던 것처럼 팔꿈치 부분들, 림프절들이 많이 모여 있는 팔꿈치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팔꿈치 부분을 주로 이제 욕조에다 담궈서 그래서 효과를 갖다가 이제 거두는 경우가 있고 또 수욕이라고 해서 손목까지 담가서 이제 효과를 보는 그런 방법. 그리고 족욕이라고 해서 발목까지 이렇게 담가서 물론 그냥 맹물에다 담그는 게 아니죠. 저기에는 뭐가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갖다 풀어서 그래서 이제 활용한다는 그런 점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들을 실제로 우리가 이 피부를 통한 흡입 방법으로서 목욕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욕을 통한 이제 방법들이 있고요. 또 이제 피부를 통한 작용으로는 습포법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이제 들 수가 있죠. 습이 뭐예요? 적셨다, 축축하다, 물기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포라는 게 뭐야? 천이라는 뜻이잖아요. 즉 천에다가 물을 적시는데 그 물이 뭐냐면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 풀어져 있는, 예, 그러한 이제 물을 갖다가 적셔서 그것을 갖다 이제 피부에다가 접촉시킴으로써 아로마 에센셜 오일, 아로마 오일이 피부를 통해서 흡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방법의 유형인 것이죠. 이거는 이제 컴프레스라고도 이제 하고요. 보통 피부를 통한 아로마 활용이 몸 전체에 사용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특정 부위, 스포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부위,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예, 그러한 점에서 일반적인 그런 이제 피부를 통한 아로마 활용법 중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에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이 조금 이제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아로마 오일을 보통 이제 수건이나 거즈를 이용하는데 직접 거기다 떨어뜨린다기보다는, 예, 욕조 또는 대야라든가 이런 데다가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떨어뜨리고 그렇게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 예, 녹아있는 그런 물들을 적셔서, 예, 수건이나 거즈로 적셔서 그래서 근육통 또는 신경통 또는 생리통, 관절염과 같은 어떤 특정 부위, 이러한 부위에다가 얹거나 또는 잘 감싸주어서 적용하는 그런 방법이 이제 통상적인 방법이죠. 우리 뭐 수포법으로 많이 쓰는 것들은 뭐 이를테면 열이 났을 때 이마에다가, 그쵸? 젖은 수건을 갖다가 덮음으로써 열을 갖다 식히는 그런 방법도 이를테면 수포법 중에 하나예요. 다만 이렇게 아로마 테라피적인 요법으로 하기 위한 수포법에서는 그냥 맹물이 아니라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통상적인 방법에 그런 이제 젖은 수건을 이마에다 얹는 것이 아니라, 예,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푼, 예, 그런 이제 물을 갖다가 수건이나 거즈에다 적셔서 그래서 통증이 있거나 해당되는 부위, 우리가 어떤 요법을 갖다가, 예, 적용해야 되는 그런 부위에 이제 직접 접촉을 시킴으로써 이제 요법 효과를 갖다 이제 거두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아로마 스포법은 또 이게 혈액순환을 갖다 따뜻한 물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또는 차가운 물을 갖다가 사용할 경우에는 혈관을 갖다 수축시키거나 이런 것들 병행하거나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갖다가 통해서, 예, 혈액순환을 갖다 이제 돕고요. 긴장을 완화시켜서 아로마가 피부 깊숙이, 예, 이렇게 이제 스며들도록 모공을 확장시켜주거나 또는 확장된 모공을 갖다가 수축시켜주는 그러한 효과를 갖다가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피부를 통한 스포법인데요. 이 스포법의 이제 사례가 저렇게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 포함되어 있는 물을 수건에 적셔서 사용을 하거나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마 같은데, 예, 저렇게 직접, 예, 접촉시켜서, 예, 그래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팔꿈치에 통증이 있다라든가 그러면 팔꿈치, 또는 뭐 다리에 통증이 있다 그러면 다리,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 포함된, 예, 그런 이제 젖은 수건 또는 젖은 거즈를 갖다가 활용해서, 예, 치료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용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점을 갖다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이제 뭐 사례가 저렇게 약간 이제 뭐 스포처럼 되어 있는 그 이제 포를 갖다 조금 둥그렇게 말아서, 예, 거기 이제 적셔진 것으로 이렇게 두드리기도 해요. 예, 두드리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마사지 중에 좀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하지만 또 직접 수건에 적셔서 사용한다는 방법 측면에서는 조금은 스포법에 가까운 그런 유형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다면은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렸었던 이러한 이제 다양한 방법들, 특히
여기까지를 한번 이제 정리를 한다면은 예, 호흡법을 통한 코로 흡입이 된 방향성 오일,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흡입을 해서 향수나 스프레이도 마찬가지 효과인데요. 코에 있는 점막들을 자극을 하고 점막에 있는 예, 후각 세포 또 후각 신경을 갖다 거쳐가지고 뇌에 있는 예, 변연계를 갖다가 자극을 하게 되고요. 변연계는 대뇌 피질 또 해마청을 갖다 작용을 시키게 되고 대뇌 피질은 시상하부가 관장을 하게 된 내분비 기관이라든가 자율신경계를 갖다가 예, 영향을 줌으로써 온몸에 그런 어떤 효과를 갖다 거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 피부를 갖다 통해서 흡수가 된 이런 경우는 마사지 오일, 또 로션, 향수, 목욕, 피부 관리를 갖다 통해서 순환을 갖다 피부를 통한 순환이 그때 모세혈관을 통해서 모든 기관들, 즉 위라든가 신장 또는 폐를 갖다 거쳐서 우리 장기, 예, 각종 장기들에게도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배출이 됨으로써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그 피부에 또는 우리 신체에 유용한 그런 이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덧 뭐 시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지나서 잠시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겠습니다.